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사실 어제 아침만 해도 어제 오전만 해도 와 이대로 쭉 밀리나 했던 거 21선 정도는 지지하겠지 하는 정도에서 이제 봤는데 뭐 이거는 물론 이제 오늘 1등 공신이 있죠. 어쨌든 대한민국 대표 주식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 6%가 넘는 상승을 하면서 삼성전자 혼자서 여기서 여기까지 땡겼다. 여기서 여기까지 땡겼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코스닥은 그래도 그죠? 뭐 시젠을 비롯해서 그 제약바이오주의 반등을 몇몇 종목들 다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대웅제약이랑 더 추가적으로 빠지는 종목도 있었고 반도체가 올랐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오늘 뭐 DB 하이텍이랄지 LB세미콘이랄지 이런 쪽들에서 좀 부분이 있었어요. 야, 어저께 LG전자가 상한가를 들어가는 기가 막힌 상황이 나오더니 오늘은 이제 LG전자 좀 쉬고 이제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LG전자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LG를 잘 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어쨌든 의도적인 어떤 부분들에서 이제 전기차 진출 사업이라는 부분이 이제 뜻을 품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본격화되고 얼마나 제대로 된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냐 이제 출사표가 던져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환골 탈퇴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겠는데 그 전에 오늘 삼성전자가 웃기지 마라 내가 대빵이다 누가 감히 끼어들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모습들.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를 끌어올린 것은 외국인은 아니다. 외국인은 아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뭐 그저 그러한 부분들인데 삼성전자가 왜 올랐느냐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반도체 산업이 어쩌네 저쩌네 뭐 모든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그런 뉴스적인 부분들 뒤로 갖다 붙이는 것들 생각할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배당락이 있죠. 그래서 배당의 마지막 부분들 뭐 삼성전자 특별 배당을 준회만한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 그에 따른 뭘 사야 돼? 다른 거 막 이제 별로 없어. 그래서 막판 쏠림이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건희 회장의 이제 상속이 11조 원이 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니? 세금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뭐 배당을 더 주든 아니면 주가가 땡겨지든 뭘 하든 간에 뭐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방식과는 또 다르게 다시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삼성전자 주가 올라간다고 이게 해결되나? 뭐 이런 건 아닐 텐데 이제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주린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많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전만 해도 지금 매수 1위가 그 이베스트하고 키움증권 쪽 창구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이제 삼성증권 창구가 높긴 합니다만 한 2시 반 뭐 이런 정도가 해도 키움증권이나 이베스트 뭐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삼성전자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한참 땡길 때. 그래서 지금 이제 분봉상으로 이렇게 땡기다가 요 부분 땡길 때 한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가 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뭐 무슨 미디어나 매체나 이런 통해서 삼성전자 미친 듯이 더 간다고 막 누군가가 유명하신 분이 얘기를 하셨나?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된 부분이고 그거 다음에 요 내려오면서 바뀌었어요. 매수상이 순위가 삼성과 미래대우 쪽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그 정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이제 배당락 이후에 움직임이 과연 상승을 계속 이어갈지는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뭐 그때 좀 보고 대응하는 게 좋겠고 또 너무 이제 힘차게 가면 또 삼성전자 혼자만 이렇게 가면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풋을 건드릴 수는 없었어요. 전혀 매수를 할 수가 없었는데 왜냐면 아침부터 삼성전자는 강했죠. 삼성전자가 강한데 KB금융 그 다음에 신한지주, 하나금융, 뭐 이런 은행주, 그 다음에 증권주, 삼성증권, 키움증권, 그죠? 이런 이제 증권주들까지 강세를 나타내는 날이 있어요. 그죠?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삼화전자라 그러죠? 삼릭전자라고도 하고, 삼릭전자하고 금융주가 강세면은 그날은 지수가
밀리다가도 올라가고 밀리다가 올라가고 예? 그래서 그런 날은 콜 위주로 매매하는 게 그 유리한 날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쨌든 뭐 그 삼성전자가 아주 미친 듯이 올라갔으니 지수는 삼성전자가 다 땡기는 거죠. 삼성전자가 다 땡기는 겁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만 해도 시장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갑니다. 무조건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뒷받침이 되는 여러 업종의 상승이 일어났죠. 오늘 상승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지수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난리를 쳤던 뭐 완성차 쪽은 밀리지 않았지만 자율주행차 와 어제 뭐 미친듯이 올랐던 그 대성 엘텍 뭐 상한가 가더니 오늘은 그것을 다 빼버리는 그런 모습도 인포뱅크 같은 것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 외의 것들도 뭐 미동이랄지 뭐 모트렉스랄지 어제는 미친듯이 상승을 해봤는데 다 힘이 마시탱이가 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신에 밀릴 때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지는 않았어요. 밀릴 때 거래량이 터지지는 않아서 잠깐 이제 그 하루 만에 변화를 주는 건지 아니면 이제 잠깐 이제 손바뀜을 만들기 위해서 눌러본 건지 좀 흐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테지만 일단은 가능성을 보는 게 좋겠어요. 우선은 이쪽으로 변할 때 쓸 가능성 부분들. 그 다음에 제약주가 오늘 많이 못 올라갔거든요. 어제 떨어진 것에 비해서 오늘 제약주가 많이 못 올랐습니다. 오늘 뭐 신풍제약 정도, 그 다음에 시젠 정도가 반등 시도를 해봤고, 시젠은 뭐 그쵸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고 나머지는 그럴싸하게 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제약바이오가 완전히 돌리는 부분일까? 오늘 하루만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사항들일 거고 그쵸? 헬스케어 쪽도 마찬가지 부분들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자동차 2차전지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이쪽이 눌러주면 좀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특징적으로 동신건설 이재명 관련주 프레임스 이런 것들이 급락스럽게 나왔어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토탈소프트 같은 것도 오늘 힘썼다가 이제 힘을 뺐죠. 이러면서 튀어나가는 게 바로 윤석열 관련주 서현 이화 덕성 뭐 이거 진짜 한 번씩 얘기했던 종목들이죠. 오늘 나름대로 8% 뭐 그 다음에 서현 이화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세게 올라가 봤습니다. 15% 이렇게. 그러니까 이재명이 빠지면 윤석열이 올라가고 윤석열이 빠지면 이재명이 올라가고 이런 식일 거예요. 근데 지금 한 가지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신건설이나 프레임스 같은 종목이 지금 단일 거래로 거래가 됐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건 세력이 꼭 고점에서 도망가지 못했어. 그러니까 세력이 도망가려면 액션이 한번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한번 어떤 놈이든 단타를 한번 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용기 있는 자만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살아나면 또 윤석열 관련주가 좀 빠지면 또 추가 매수나 내지는 저점 매수, 신규 매수 뭐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요게 죽겠죠.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그죠? 상당히 무섭게 또 어쨌든 흐름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테지만 그러게 되면 또 윤석열주 한번 튈 거고 그래서 이제 튀면 또 팔고 내려오면 사고 이거를 앞으로 몇 달 동안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치 대마주를 건드리실 거면 이 과감하고 용기 있게 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지 그냥 하루하루에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대선주입니다. 말 그대로 대선주예요. 대선주는 10배도 올라갑니다. 10배도 올라갑니다. 그러니 그것을 생각해야죠. 뭐 어찌 보면 지금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저점으로 비하면 3,000원짜리가 6만원 넘어갔으니까 20배 올랐나요? 20배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이제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 밑에서부터 따지면 6,000원? 그게 10배 올랐네. 그게 10배 오르니까 빠지는 거예요. 10배가 오르니까 빠진다고요. 그러나 MB 때 이화공영 이런 것들이 한 20배 올라갔던 거 생각하면 아직도 더 갈 수도 있어요. 시간도 많고. 그리고 이제 너무 올라간 놈 하지 말고 이제 밑에서 다시 이제 되면 보면 되고요. 겁먹을 거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 대통령 안 할 거야 이러면 모르지만 내지는 미투 막 갑자기 어떤 여성분이 나 미투 당했어 뭐 이런 이제 나 그런 당했어 이러면 끝장나요. 안희정 사건 아시죠? 아무리 이미지가 좋고 어쩌고 했었어도 나오면 끝납니다. 박원순, 오고돈 뭐 나오면 그냥 뭐 어찌 됐건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나오면 끝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게 손실 중이라도 무조건 던져야 돼요. 그런 게 나오면. 근데 그러기 전에는 계속해서 용기를 가져야 돼요. 권력욕이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봐야죠. 어쨌든 그래서 겁먹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언제 한 번씩 그렇게 쭉 보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후 해서 덕성이 됐든 서양이 됐든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는 수익을 오늘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 하지만 이걸 이 정도 먹겠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정도 수익 난다고 전량 팔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할 건 아니에요. 샀다 팔았다를 좀 하되 계속 끌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된다 라는 좀 저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 아주 버라이어티합니다. 매우 버라이어티합니다. LG전자가 상한가를 가질 않나. 오늘 2800이 넘어가서 삼성전자 아주 독주를 하는 그런 모습들에다가 제약바이오주 아르르 무너졌다가 아주 그냥 버라이어티한 상황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지수는 가는데 오늘도 코스닥도 반등 나오는데 희한하게 양시장이 올라가는데 내 계좌 전체는 마이너스야. 심지어 어제보다 더 마이너스가 커져 있어. 어제보다 분명히 시장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신 분이 많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럴 겁니다. 오늘 아주 최고점에다가 또 종목들을 튈 때 산발적으로 툭툭 튈 때 그럴 때 팔지 않았으면 그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희한하죠? 한번 우리 연휴 동안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시장은 개인이 쉽게 접근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라는 거. 그것이 오늘 왜 올랐는데요? 삼성전자 때문에 올랐는데 여러분이 들고 있지 않는 주식들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에 중심적으로 매매를 했던 분들은 아주 그냥 잔인한 하루가 되겠죠. 그죠? 어제 오늘. 그리고 이제 어제 자율주행차다 뭐다 올라간다고 쫓아갔으면 또 오늘 또 어쨌든 또 물렸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뚝심이 있는 그런 매매가 필요한 시점인 거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조금 손실이 커졌다고 슬퍼하지 말고 또 수익이 많이 났을 때는 너무 많이 던지거나 이러지 말고 비중 조절을 잘 하는 쪽으로 가면 되고, 또 이제 ERW나 이런 거 매매하시는 분들도 그쵸? 어제만 해도 막 푸 쪽으로 완전히 쏠리는 듯 하다가 오후부터 갑자기 땡기더니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뒤집어졌어. 그리고는 이제 고점 뚫어버리니까 와, 이게 이제 또 멘붕 오죠. 그런 이제 이 상황들. 그러면서도 매매할 게 없어. 그죠? 웃긴 시장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났어요. 끝났고 어차피 다음 주 이제 배당락 끝나고 나면 사실은 이제 올해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1월 딱 들어가서 1월 2일, 3일 이렇게 되면서 정상화되는 부분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말에 너무 애쓰거나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자체가 좋은 상황이 아니고 시장 자체가 연말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뒷정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수익률 마사지를 위해서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땡겨서 그죠? 이 펀드들이 자기네 수익률이 좋으려면, 근데 펀드들이 잡주 건드리지 않잖아요. 우량주 비중 있는 이런 것들 위주로 건드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마지막 정리나 수익률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들인 거지, 내가 마냥 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1년 365일 수익만 나면 좋게? 그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워렌 버핏이시다. 아예 그가 누가 됐든 간에 슈퍼개미가 돼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너무 지치지 마시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지수 오르는데 나는 손실이 커져요?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1월 딱 들어가면 정상화 바로 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1월 14일 만기, 1월 14일이 만기인데 1월 14일 전에 어느 정도 약간 현금만 좀 확보해 놓으면 돼요. 1월 14일 전에 주식 매매만 하시는 분들은 현금 확보 조금만 해 놓으면 됩니다.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아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영상들 녹화를 하면서
아 이거 이렇다고 저렇다고 여러분들 뭐 손실 나 있어도 걱정하지는 마세요라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이번 영상이 처음일 겁니다. 그죠? 그럴 거예요. 그전에는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러니까 조심하세요, 늘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의 컨셉 자체가 그거예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악재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요인들을 미리 살펴보고 생각하고 있고 대비하자라는 그 취지가 가장 1순위인데 일단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상당히 상실감을 느꼈을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아니야, 걱정할 거 없어요, 예, 정상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건 금방 정상화 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거, 하루아침에 어저께 이랬다고 오늘 이러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고, 삼성전자 내가 없으면 어떡해, 삼성전자 없는데 어떡해. 그리고 삼성전자 살 거예요? 살 거면은 뭐 사시면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의 컨셉대로 문제가 될 만한 요인들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쌍용차가 지금 이제 거래정지가 이제 들어가져 있죠. 쌍용차가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심지어 부품사들이 쟤네들 부품 줬다가 나 적자만 커지고 나 같이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감이 있어서 부품 공급도 좀 그랬던 것을 이제 오늘 다시 부품 공급 재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이 있고, 지금 사실 잘 만들었잖아요. 요번에 올뉴 넥선 뭐 영웅 효과 뭐 부분부터 그 다음에 티볼리 에어를 다시 판매하는 것도 잘한 판단인 것 같고, 좀 다시 이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 있을 텐데 일단은 이제 힘듭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살려낼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웬만하면은 쌍용차가 살아나는 부분이 될 텐데, 만에 하나 늘 이제 생각해야 되잖아요. 만에 하나 이제 쌍용차가 이제 뭐 잘못된다라면 상당히 가져다 줄 타격은 좀 클 수 있으니 이제 참고는 해야 되는 상황들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현대모비스에서 먼저 쌍용차의 부품 공급을 재개한다. 뭐 그런 회사들이 괜히 그러겠어요.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하니까 이제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코텍나가 현재 좀 그렇죠. 변종이 다른 변종이 또 생겼대요. 영국의 코로나 변종이 심각하다. 그래서 막 이제 뭐랄까 이제 그 봉쇄가 일어나고 있었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또 다른 코로나 변종이 생겼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넘어온 이게 변종이 생겨나는 부분들이라서 또 한 번 이제 영국이 고립되고 여러 나라들이 각각의 문을 닫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걸 좀 주의 깊게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하루 이틀이라도 하루라도 저런 이유로 증시를 뺀 적이 있었으니까 물론 금방 극복했죠. 금방 극복을 했기 때문에 별거는 아닐 거야 현재로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요날 이렇게 뺐을 때, 월요일날 뺐을 때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도 참고하십시오. 근데 금방 극복되는 부분들이고, 기존 백신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무조건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국민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짓말일지언정 기존 백신 갖고 변종도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막아낼 수 있다, 실험을 통해서 다 밝혀냈다, 변종 코로나에도 똑같은 효과를 낸다, 뭐 이렇게 모더나에서도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죠. 지금 미국의 그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착시 현상이고, W자형 더블 딥 공포가 커지고 있다. 일단은 기존에 이제 미국의 어떤 성장률, 전 세계 성장률 이런 부분도 이렇게 가다가 코텍나 때문에 훅 빠졌던 것이 여기까지 바닥이었던 게 이렇게 이 정도 올라와서, 야 여기서 대비 여기가 지금 많이 올랐지 않냐, 여기는 아닌데,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야 이거 가짜야, 착시 효과야, 이래서 다시 떨어져서 더블 딥 이렇게 더블 되는 게 W자형 더블 딥이라 그럽니다. 더블 딥의 공포가 커진다라는 얘기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좀 뒷받침하는 사람들, 그냥 나 잘났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짐 로저스, 어쨌든 성공해본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내년 상반기에 더블 딥이 일어날 것이고 내 인생의 최악의 불황이 일어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래서
한국 증시에도 거품이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니까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뉴스를 검색해 보시는 것도 뭐 내용을 알아서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저런 사람들도 자꾸 자기가 너무 유명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예, 그쵸? 어쨌든 저런 사람들은 계속 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일단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회사채 CP 매입 기구에 2조 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해요. 매입 기간도 연장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은 부분들이니까 증시가 이것만 봤을 때는 흔들리고 빠지고 막 급락 나오고 이렇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 풀리는 돈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토지보상금이 50조 원 정도가 풀리죠, 내년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도 사실 이제 아파트나 어차피 좀 보기보다는 이 부동산 토지보상금이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돈 풀리는 것을 받는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돈은 거의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토지 쪽이나 이런 쪽들에 관심을 좀 갖는 분들은 토지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내년만 풀리는 게 아니라 내후년까지 3년 정도 풀리거든요. 내년만 5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땅값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없다라면 그쪽도 관심 있게 그 투자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땅은 싼 거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땅은 싼 거 사는 거 아니에요. 비싼 거 사는 겁니다. 비싼 걸 사야 좋은 거예요. 땅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아무리 이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도 싼 걸 사놓으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당장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비싸더라도 전철역이나 기차역 뭐 이런 근처 이런 부분들,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천안 아산역을 좀 생각을 해서 천안 아산역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고층 빌딩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정도 인근 지역의 것들을 다른 지역에 새로 그 역을 짓고 있는 곳들 있죠. 뭐 예를 들면 화성 송산역이나 아니면 뭐 평택에도 이제 새롭게 만들고 있다 보니까 뭐 안중역이다 뭐다 뭔 역이다 이렇게 짓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에 이제 혹시나 나오는 땅들이 있는지 보고 천안 아산역을 이제 하나의 롤 모델로 삼아서 여기 멱사에서 어떤 위치에 몇 미터 정도 떨어진 위치부터 고층 빌딩이 올라가더라. 그럼 몇 층부터 어디까지 몇 미터까지 안에 매수하면 괜찮겠구나. 왜냐면 예를 들어서 평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이쪽에 미군 기지가 있죠. 그러니까 요 강을 건너서 이쪽에 요 인근에는 그런 유흥시설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보안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요 다리를 건너서 요쪽으로 오면 이제 서울의 이태원 같은 역할을 할 만한 도시가 생기게 됩니다. 뭐 그런 정도 위치에서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이제 뭐 충분히 큰 성과를 거둬낼 수 있는 상황들도 생길 거다라는 얘기도 문득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말씀드려보고 싶은 얘기네요. 자, 그래서 투자를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하시고, 돈이 들어오는 것들, 요거 이제 얘기 나오다 보니까 돈이 풀리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돈이 움직이는 쪽으로 내가 움직여야지 거기서 뭔가라도 하나 더 건져 먹을 수 있는 게 생길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니까 참고하시고, 또 아까 뭐 짐 로저스 얘기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간에 부채가 나중에 도화선이 되기는 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작년 공공부채도 1132조 원에서 사상 최대이며 GDP 대비 60% 육박, 뭐 더 커지겠죠. 이거는 훨씬 커지겠죠. 계속해서 국채 발행도 이루어지고 내년 예산도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빚내서 지금 뭔가를 땜빵하고 돌려막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들이니까 안 좋아질 것은 맞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한순간에 터지기 전까지는 증시는 미친 듯이 오늘 삼성전자 올라가듯이 기어이 그냥 폭발을 한다. 폭발을 해야 된다 하는 이제 부분들이죠. 그래야 꼭지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삼성전자가 저렇게까지 올라간 적이 뭐 그렇게 아주 자주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좀 쉬기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과거 형태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뭐 삼성전자 없어서 뭐 오늘 내가 가진 주식들이 안 올라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1월달 금방 정상화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대비하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투자가 늘 행복하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또 비록 집에만 있어야 되지만 즐거운 그런 연휴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또 뵙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셰프였습니다.